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단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권화. 우리가 흔히들 저희가 세무사 시험을 함에 있어가지고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단권화가 뭐냐? 그리고 나아가서 단권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자가 어떤 단자예요? 바로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한 개라는 뜻을 우리가 단이라고 합니다. 권은 뭐라고 그래요? 권은 바로 책을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단권화는 다 풀었으면은 한 개의 책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거는 만들다 이 말이죠. 만들다. 그래서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단권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며 있어가지고, 뭐, 재무회계라든지, 뭐, 세법, 그 다음에 뭐, 세법학, 여러 가지 우리가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 과목을 배울 때, 그 과목에 따른 다양한 책들이 존재합니다. 뭐, 기본서도 존재할 거고, 요약서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객관식 문제, 혹은 주관식 문제, 이런 다양한 루트, 혹은 다양한 유형의 책들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저자에 따라 가지고 중요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저자에 따라 가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책 하나하나마다 다 본인 그 저자의 특성이 다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책을 모두 다 사서 읽고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요 단권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권화 작업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뭐 기본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뭐 문제풀이, 주관식 문제풀이, 이런 여러 가지 책이 존재하거든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S 문제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책이 아니더라도 뭐 강의 뭐 아니면은 뭐 스터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들은 무궁무진하다 이 말입니다. 뭐 책이 될 수가 있고 GS가 될 수가 있고 강의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수많은 뭐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도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모든 책을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냐에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단권화 작업인데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메인이 되는 책을 고르는 겁니다. 메인이 되는 책. 이때 메인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된 책, 최종적으로 내가 그 시험장에 가지고 갈 책을 하나 선정을 한 거죠. 그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책 이외에 다른 뭐 책이라든지 다른 강의에서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옮겨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 쓰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기한다라는 거죠. 이기라고 하는 것은 옮길 이자에 기록할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옮겨서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이 되는 책이 있는데 이 메인이 되는 책이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책이 좋지 않은 책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책은 이 지면의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가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내용을 포함하다 보면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러면 저자의 생각이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되고 그 수험생 입장이죠. 수험생들은 또 공부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은 결코 좋은 책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메인 책을 되는 책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책이라든지 GS 뭐 객관식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텍스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즉 필요한 것은 메인이 되는 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작업이고요. 이 옮기는 작업을 이기한다, 다른 말로 어떻게 단권화한다 이 말입니다. 단권화가요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단권화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메인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메인되는 책을 한 권을 가져간다는 의미는 메인이 되는 책의 페이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권화는 많은 내용을 작은 텍스트북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회독수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독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는 내용을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을 자주 보면서 그 회독의 속도도 올리고요. 관련 내용을 머리에 암기시키는 효율성도 높이는 거죠. 단권화를 하게 되면은 매해 똑같은 책을 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책을 보고 다만 그 똑같은 책에서 일부분만 이 이기를 통해서 일부분만 이 단권화 작업을 통해서 들어온 그 일부분의 내용만 내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나가서 암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그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세법학뿐만 아니고 비단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세법학을 예시로 들면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이핑을 쳐가지고 내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서브노트로 만들었어요. 그 서브노트가 나의 메인이 되는 책이었죠. 메인이 되는 책이었고 그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회독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만든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겠죠. 왜냐면 그 페이지 수도 적고 저 나름대로 압축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G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서브노트에다가 계속 옮겨 적었죠. 서브노트에 옮겨줬고 최종적으로 제가 시험을 치러 들어갈 때는 이 최종 서브노트만 계속 달달 암기해서 갔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암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해독수를 늘리는 이런 그 단권화 작업을 꼭 하시길 바라고, 이때 여기 메인이 되는 책은 방금 제가 예시에서 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든 서브노트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기 어려우면요, 시중에 있는 좋은 책들 있잖아요. 시중에 있는 책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 좋은 책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는 책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는 책을 바탕으로 하나 잘 선정하시고 거기에 단권화 작업을 계속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